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서울공화국에서 지방이 죽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발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도시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지방에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제종길 안산시장님입니다. 안산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고 그 변화가 시민들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프로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해양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산시장직을 지금 역임하고 계신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인생이 이끌리는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지 우리 시민들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면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해양연구소 다니면서 네. 환경 문제,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환경 문제에 많이 관여했는데 네네. 주로 시화 문제라든지 네. 갯벌 보호, 그다음에 새만금 문제 네. 이런 쪽에 관여하다 보니까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환경이 어떻게 하면 개선되는 그 원리를 아는 분들이 네.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때마침 경기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때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았던 분들이 안민석 국회의원이나 또 염태영 수원시장이나 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열린우리당이 생기고 이제 출마 권유를 받게 되어서 제가 빠르게 그냥 판단해서 정치해서 환경 또 기회가 되면 환경부 장관도 한번 해보고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국회의원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행복해야 이렇게 더 잘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어떤 일 할 때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연구원에 네. 바닷가에서 연구원 생활하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연구원 생활을 했다면 네네. 정치를 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가 참 행복하게 남아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그리워하지 않고 네. 지금 하는 일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지금도 좀 많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행복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3년 6개월 정도 안산시를 이끌고 계셨는데 이게 안산이 아무래도 좀 아픔이 좀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의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안산 시민들이 굉장히 아픔을 겪었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산 시민 모두가 그 엄청난 그리고 큰 희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모두 슬퍼하고 함께 하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또 우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발견되었고 우리가 안산시가 잘해보자 이런 노력들도 있었지만 아직도 약간의 트라우마들이 시민사회에 많이 남아있고 예. 약간의 또 갈등들도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이 안산시를 더 극복하자는 의지나 노력 이런 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서 남모를 마음고생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9분의 미수습자가 오랫동안 네, 네. 계시면서 제가 팽모강을 계속 다니고 그 9분들과 얘기하는 그 9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슬펐고요. 또 마지막에 5분 남았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예.
아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가슴 아프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게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유가족분들과 또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가 추모하는 그 형태 또 추모하는 과정에 대해서 약간 조금 갈등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화합되기를 기대하고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아쉽죠. 세세한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대체로 이렇게 TV 화면을 보면은 지방 정부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방 정부의 권한이 별로 없죠. 네. 사실은 세월호도 실제로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결단을 왜 안 했는지 저는 지금도 좀 의아해요. 예를 들면 초기에 침몰할 때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침몰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럴 만한 기술과 장비들이 있었는데 그 결단을 왜 안 했을까? 그 결단이 결국 가장 높은 곳까지 기다려야 됐던 건가? 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천 화재 사고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도 시장에서 총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그 차를 뚫고 할 때 차들을 다 제끼고 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순간순간 누군가가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가 침몰하면서 이제 기름이 노출되었을 때 대부분 즉각 이 무슨 행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령관이 딱 지명되면 그 사람이 모두 판단하도록 맡기는 제도가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모든 지역에도 작동돼야 됩니다. 근데 자치분권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소방 문제와 기본적인 치안 문제는 시장의 권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은 주셨지만 이런 사고로 볼 때도 그렇게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으면 피해를 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피해도 줄이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권한이 오는 것이 한편 두렵기는 한데 그러나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가까운 곳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고 가까운 곳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좀 밝은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하면 역시 에너지 자립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산 시민이 충분히 쓸 정도로 친환경 전기를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떤 비법이 있나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비법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전국에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 공장들이 없다면 제조업체가 없다면 안산 시민들이 1년 조금 못 쓰는 정도 신재생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전체 에너지 양에서는 15% 약간 못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전국의 최고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제 자립하는 능력은 2030년까지 한 200% 만들 계획이고 그때 신재생 에너지가 한 30% 되게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안산 시내 발전소 다양한 발전소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저희가 2030 에너지 계획을 만들고 안산 하나만 우리 도시 하나만 가지고도 전략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서 원전 하나 줄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2030년까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그것도 전국의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마침 경기도가 같은 2030 계획을 세우고 또 경기도의 에너지 센터를 안산에다 지어주셔가지고 경기도의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다. 2030년까지는 예, 예. 굉장한 계획인데요. 예, 예.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예. 뭐 태양열 에너지 이용하거나 뭐 풍력 에너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 거는 조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시와호 조력 발전소. 네. 시아오가 굉장히 오염됐을 때 네. 우리 시민들이 조력 발전소 해달라고 노력을 했고 제가 그 앞에서 이제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미국도 다녀오고 이렇게 다한 연구를 거치는 과정에 네.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조력 발전소를 하자 이런 네네.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수장공사 받아서 한 것이 오늘날 조력 발전소인 것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조력 발전소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네. 그 절대량은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그래서 예를 들면 시아오 방파제. 방조제 위에 예. 터널형으로 한다든가 터널용으로 태양광. 예. 한다든가 또 풍력도 좀 더 하고 그래서 다양한 노력으로 하되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집에 네. 하나씩 태양광 발전소를 네네. 갖는 10만 개, 10만 가구에 태양광을 넣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공장이 한 만여 개 되는데 네. 공장이나 관공서 지붕에도 태양광을 넣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략을 해야겠죠.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가. 근데 이제 이런 노력들이 지방도시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지방도시가 그런 노력하는 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전. 그러니까 안산에서 발전한 전기가 안산에 이렇게 배전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네. 다 한전에 갔다가 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렇구나. 낭비가 낭비도 심하고 또 지방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는 노력을 좀 뭐랄까 노력을 좀 못하게 한다 그럴까요? 노력을 좀 낮추는 네. 그런 또 그 영향이 있어서 사실은 분전과 배전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한시 빨리 마련돼야 된다. 전력 생산이나 분배에서도 지방자치가 필요한 거네요. 결국. 제일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2030년까지 원전 하나 이렇게 줄이는 효과를 네.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와호가 이제 어쨌든 대부도도 그렇고 다 섬이었는데 지금 방파제로 다 연결돼서 육지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부도 개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도가 이제 육지하고 방조제로 이어지면서 그 안쪽이 네. 시아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도로가 연결되면 삶이 굉장히 나아질 줄 아는 거죠. 네. 그런데 기존 삶의 터전인 갯벌이 다 망가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그 어촌에 살던 많은 분들이 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사회적인 아픔이 있었고요. 또 안산시로 편입되고 나서도 충분히 도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목욕탕 하나 없을 정도여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의 규모가 섬이니까 자그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규모로는 안양보다 더 큽니다. 간척지까지 포함하면.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바닷가에 있고 아직도 아름다운 갯벌도 남아 있고 또 풍광도 나름대로 아주 수려해서 잘 가꾸고 좀 이렇게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면 관광지로서 굉장히 호응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다녀가시는 분은 많은데 소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소비하도록 만들면 이 섬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난개발은 좀 막고 네네. 좀 그리고 시설들을 기본 인프라는 좀 넣어서 관광 인프라를 넣어서 오시는 분도 만족하고 거기 주민들도 그 섬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또 좋은 의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추진하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사실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희가 산에다가 뭐 집 짓는 것도 좀 막고 산이 너무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걸 이제 주민들께서는 우리 사유재산을 뭐 방해하는 것처럼 또 인식하시기도 하고 또 예쁘게 꾸미자 그러면 그 예쁜 게 뭐 소용이 있냐고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도시가스를 그 안에 집어넣자.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서 실제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도시가스를 관으로 이어서 갈 수 없다는 건 거기 있는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아주 표 받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위성기지를 거기서 만들고 기지를. 예, 거기서 발전도 하고 거기 위성기지에서 가스를 저 가스관을 만들어서 수송한 저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지난달에 저희가 했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장 말 좀 믿을만하다. 예. 그리고 이제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도까지는 오는데 와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인도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나중에 관광철도 같은 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곳에 이제 저희가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이고 또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만드는 계획들이 있고 또 대부 마리나, 대부 방아머리 마리나라고 슈퍼 요트도 들어올 수 있는 큰 국가 거점 마리나를 이제 방조제 옆에다가 새로 짓는 계획이 정부와 합의는 끝났는데 최종 타당성 검토가 아마 네달 초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이제 그게 요트 항도 들어오고 그래서 해양 레저 스포츠의 거점도 되면서 또 거기가 수도권의 자연 생태 거점. 왜냐하면 대부도가 경기도 유일한 생태 지역으로 또 지정돼 있어서 생태 관광 지역으로 환경부로 지정돼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되면 대부도는 완전히 화석 연료는 전혀 쓰지 않는 에너지만 갖고 쓰는 전기만으로 쓰는 그런 이제 또 작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탄소 제로 도시 대부도를 만들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게 되면 단순히 거기 낚시하고 배 타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배우러 오고 생태 관광을 체험하러 오고 또 거기에 어떤 제도를 익히려 오는 그런 분들이 진짜 돈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이 오는 아주 환경 친화적인 관광 지역으로 만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탄소 제로 도시가 이루어지면은 돈을 쓰는 거에 머물지 않고 아무래도 이사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 10,000명이 좀 안 되는데요. 한 5만 도시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5만 도시가 되는 거니까 그게 해양 레저 관련하는 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또 거기에 이제 관광 인프라가 생기면 관광하는 지역, 그다음에 농업 뭐 이런 것을 다 잘 엮어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블루 이코노미와 그린 이코노미에 합쳐진 그런 형태의 특별한 그 경제 전략을 거기다 세우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교육 문제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세월호의 도시만큼 아무래도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육청은 4.16 교육을 새로운 교육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안산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셨는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혁신교육직으로 네. 지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향후 한 5, 6년 동안 약 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러나 저희가 이 안산에서 하는 혁신교육은 교육의 자연의 중요성,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것을 교육의 효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고의 비전은 숲의 도시입니다. 2030년까지 1인당 15평방미터를 만들면 국제 기구가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1인당 9평방미터인데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도심의 온도도 낮추고 미세먼지의 효과도 줄이고 영향도 줄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심성이 착해지고 또 거기서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난 3년간 한 결과, 굉장히 재미나는 결과가 나왔는데 2013, 14년도까지는 폭염주의보 일수가 경기도에서 13위였습니다. 제일 적은 도시가 1위라고 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13위였는데 2015, 16, 17 안산이 1위를 했습니다. 3년 연속 1위를 해서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폭력성도 좀 줄고 저희 안산에서 이제 서민들이 많은 도시여서 또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마음들도 좀 안정되게 하고, 또 아이들도 숲속에 들어가면 창의력이 한 5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성이 높아지고 문화나 예술, 체육에 또 인재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학교 교육하고 연결되고 또 사회 교육하고 연결되어서 결국 전체 우리가 전체 교육의 성과가 좋아지도록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목표이고, 또 이런 숲에 관한 것, 또 자연에 관한 것, 이런 교육들을 다양한 사회교육 속에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아마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2030년 가야 느껴질 그런 뭐랄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한 3년 하면서 시민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동네 숲이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숲과 야생화 하단, 또 길거리 쓰레기가 없어진 곳에 그곳에다가 숲이나 화단을 만들면 그 지역 공동체가 또 살아나는 걸 저희가 발견해서 저희가 정원 문화 박람회 같은 걸 하면서도 호응을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이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교육은 뭐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게 예, 아니니까요. 2030년 그때까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과 혁신학교도 협력사업이고 또 한 가지 협력사업 꿈의 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꿈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불안해하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고 어려운 시대에 자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꿈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런 것들의 교육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그런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금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대화하는 과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3 학생들한테 수능 끝 꿈에 대하여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의외로 고3 학생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재미나는 대화가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요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 준공영제 문제로 지금 시군과 좀 갈등을 좀 빚고 있는데요.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가 이제 광역버스죠. 이제 경기도가 서울로 오가는 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과도한 노동력 때문에 결국 이제 사고가 나게 되고 그 사고가 이제 경기도민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시고 준공영제를 하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나 또 버스 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이제 공공의 자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죠. 이제 기본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지자체들이 많은 거죠. 이제 저희는 서울과 가깝지만 의외로 버스량은 많지 않습니다. 수원은 또 굉장히 많고요. 수원이나 김포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곳, 저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안산을 포함해서 준공영제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행 과정에 몇몇 반론이 있었고 또 이 과정에 시장 군수 협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협의하는 과정이 양쪽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산시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이 당장은 참여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게 되고 또 내년에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또 이 준공영제는 제가 보기에 어떤 반드시 해가야 되는 대세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그 준공영제의 성과가 도민이나 시민에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운수 사업자한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필요하다면 대중교통을 늘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버스 운영 체제를 만들 때 완전 공영제도 괜찮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시군에서 반대한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부 시장님들이 제안해서 저도 굉장히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왜 그 얘기를 생각하냐면 어차피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시내버스 얘기를 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같은 운수 종사자로서 광역버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해줘야 되는데 저는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각 시군에다 그걸 다 분담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 엄청난 그 재정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안산시만 해도 1년에 300억 이상이 드는 그런 큰 금액이어서 어쨌든 이게 조금 내년 한 1년 정도 지연되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우리 시장 군수와 도와 직접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지사가 준공영제를 제안한 것은
잘 된 제안이고 그 1년 정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다양한 토론과 또 생겨야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는 그런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마 이 문제가 좀 핵심적으로 거론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후보 시절에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개헌이 돼야겠죠. 아, 예, 개헌. 예, 당연하죠. 예, 이제 개헌은 저희는 우리 지자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치분권 개헌, 또 일부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도 좀 향상하고 네네. 또 일부 단체, 농업단체들은 농업 정신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가 너무나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서 이제 국가가 하나의 틀로서 이 사회나 경제나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이제 지방정부로 부르고 싶어 하는데 각 지방정부들이 각자의 개성이나 역량이나 자원에 맞게 도시를 능동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커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가 잘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세져지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이 잘하도록 권장하는 개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치분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자치 입법도 돼야 되고 자치 재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8대2 수준으로 재정을 나눠 간다면 대통령께서 6대4까지 가겠다.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자치 치안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틀에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입장이 지방정부가 되어져야 그것이 그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의 역량에 맞게 결정해가고 지방정부의 뭐랄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생각에 저는 아주 동의하고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이것이 개헌의 입장을 묻는 국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져야 예산도 좀 전략하고 또 국민의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 또 지방에서 정치하는 사람의 그 누구든 정파를 떠나서 자치분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시대가 변해서 획일화된 또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발전계획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전 세계가 도시 중심의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갔는데 우리 도시들이 그러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엄청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2대8, 6대4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분배를 할 때 지방에 1을 주고 중앙이 8을 가져가는 거죠. 그럼 지방 조세권도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권인데요. 그러면 세금 거둘 권한도 많이 주고 쓸 권한도 많이 주면은 그 많은 재원을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안산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세금을 저희는 뭐 다행히 아직 지방의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많이 받아 쓰는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보다 열악한 많은 지방보다는 좀 행편이 나은 편인데 많다면 저희가 우리 대부도 같은데 그다음에 도심의 어려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지역에 복지. 그 인프라나 복지 개선하는 데 좀 쓰고 싶습니다.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국가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산은 서민이 수도권의 다른 도시보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생활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나 또 촘촘히 복지를 좀 넣을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인터뷰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자, 이 문제는 지방자치하고도 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안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재선 도전 여부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뭐 저는 대선 도전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도전하고 제가 이제 저는 아까 2030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장기 계획이거든요. 예. 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눈에 띄지 않는데 이것이 좀 세팅을 제대로 시켜 놓는 데까지는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재선에서 이 처음 계획했던 게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까지만 하고 저는 뭐 재선 정도만 하고 이제 또 옛날에 내 행복해하는 그 일로 좀 돌아가고 연구원 싶은 시절로. 예, 연구원 시절은 아니지만 연구하는 네. 그런 일로 좀 돌아가고 싶은 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앞에 이렇게 서셨지 않습니까? 예, 예.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질문을 미처 못 해가지고 예. 못하신 말씀이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일과 또 눈에 보이는 물적 영향이 있는 일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가치가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숲의 도시를 하면 나무를 심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 나무가 과실수도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바로 무슨 생산액이 나오지 않지만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맑은 공기가 오고 또 즐거운 새소리가 들리고 또 도심에 곤충들이 날아다닌다면 그것이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혹시 누가 경제적인 가치로 치환한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숲이나 나무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안정된데 우리가 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서민들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해 한다면 그 주변에 다른 시민들도 행복해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노력들을 안산시가 하고 싶고 지금 막 그런 일들을 출발해서 뭐 희망마을 만들기, 아름다운 만들기, 또 꿈의 도시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통해서 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길어봐야 몇 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일을 해가면 그것이 좋은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도시들이 꿈을 이루고 기적을 이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안산시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일단 시장의 책임이 제일 크겠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우리 도시만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노력하고 같은 꿈을 시민과 꾼다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또 서민들이 편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재종길 안산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신다라고 하셨고 원전 하나를 줄일 정도로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시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도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 도전 의지도 확실히 하셨습니다. 자, 지방자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오늘 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마이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계속 조명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